안녕하세요. 백세 시대 백세코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관련한 브리핑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뉴스는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적극 검토 중이다 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12일 상원은행위원회 청문회 증언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펀드의 승인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거절과 이에 따른 증권거래위원회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요건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현재 그레이스케일을 포함한 다수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를 상세히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게리 겐슬러는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현물 ETF 전환 소송 판결 후 법원의 판결에 집중, 그리고 법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신청서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괜찮은 내용이죠. 게리 겐슬러 이 사람이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한 이후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다 그러면 상승 모멘텀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이 부분을 유념하면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아서 헤이즈 비트맥스 CEO가 비트코인이 금리 인상과 무관하게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밝힌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아서 헤이즈 비트맥스 CEO가 블로그 게시글을 통해서 미국 경제의 기이한 특징을 고려할 때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과 상관없이 비트코인 가격이 약 7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금리 인상 기조이죠. 금리 인상 기조 하에 차별화된 그 무언가의 상승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한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기준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부동산 등 각종 자산 시장의 가치가 떨어지던 미국 경제의 전통적 논리가 비트코인은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이 논리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부분은 금리 인상 시기에는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각종 자산 시장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투자 자산으로 볼 때에 주식과 부동산 그리고 채권 그리고 비트코인을 일률선상에 놓게 되면 투자 자산으로서 영향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비트코인을 투자 자산으로 보지 말자고 했죠. 자, 헤이즈는 미국 정부의 방대한 재정 지출이 실질적으로는 미국 국채 수익률을 마이너스로 만들었다고 꼬집었죠. 그럼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국채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인플레이션이 높아진 가운데서 우리의 임금이 동결된 상태면은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논리라고 할 수 있죠. 현재 위험자산으로 평가받는 비트코인을 이제 매력적인 대안으로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산 시장의 기본 공식을 깰 것이라고 이 사람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마주하고 있는 특수한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가 오르면 비트코인, 주식, 금을 포함한 다양한 자산의 가격은 하락한다는 자산시장의 기본 공식을 깨버릴 것이라고 평가한 겁니다. 비트코인은 올해 초에 만연했던 금리 인상의 공포 속에서도 올해 3월부터 현재까지 약 29%의 상승을 기록한 상태라며 추가 금리 인상에도 현재의 특수한 경제 상황은 많은 이들이 미국 국채 대신에 비트코인에 자신감을 갖게 할 것이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부분인 겁니다. 금리 인상이라는 이 금리 인상 시기에 비트코인을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금이나 국채나 이 모든 그 투자 자산과 같은 선상에서 판단하지 말자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 사람도 같은 논리를 펴고 있는 겁니다. 대체 자산으로서의 부각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이 뭐냐면 지정학적 상황과 맞물려서 비트코인을 바라보자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지정학적 현황과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 지정학적 상황과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언급했습니다. 이전 영상 꼭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비트코인이 간밤에 반등한 세 가지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트코인에 대한 기관의 관심이 시장 심리를 개선했다는 겁니다. 프랭클린 템플턴은 SEC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했습니다. 이 프랭클린 템플턴은 자산 규모가 1조 5천억 달러죠. 블랙록과 피델리티에 이어서 대형 금융기관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트코인 수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2100만 개라는 제한된 수량이 있는데요. 계속해서 채굴도 이제 줄어들게 되고 또 최근에 이제 변동성이 적은 가운데서 정체를 겪고 있지만 이 수량 자체가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수량 자체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12일 현재 0.1 비트코인 이상을 보유한 지갑의 수가 1200만 개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많은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전제로 한 포지션을 갖고 있죠. 그런데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수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숏 포지션 청산에 따른 가격 상승. 비트코인은 롱 포지션, 숏 포지션을 구축할 수 있죠. 롱은 매수, 숏은 매도 포지션입니다.
지난 하루 동안에 3,810만 달러 이상의 공매도가 청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숏 포지션 청산에 따른 가격 상승했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간밤에 비트코인이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1년도에 암호화폐 폭락을 예측한 분석가가 비트코인이 여전히 강세장 행에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프랭클린 템플턴의 현물 비트코인 상장 지수펀드 신청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에 장중 26,500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익명의 암호화폐 분석가 데이브 더 웨이브는 비트코인이 최근의 시장 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한 강세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2년 전에는 폭락을 예측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바닥 다지기 이후에 이제 점차 강세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기술적으로 봤을 때의 consolidation of this year's move up, 그러니까 통합, 바닥 다지기를 하고 있다는 상황이고요. This year's move up near as long as the move down from peak to low. 그러니까 고점과 저점에서의 이렇게 바닥 다지기를 하고 있는 한 계속해서 위쪽으로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Weekly MACD consolidating to the zero line. 자, MACD는 제로선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렴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이 MACD가 제로선 위에 있으면서 이 보조지표의 지지 상황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차트에 이런 표시를 했네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렇게 안내 드린 적이 있었죠. 저점도 높아지고 있고 고점도 높아지고 있다. 자, 긍정적입니다. 폭락을 예측했던 분석가가 이제 강세장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미국 이코노미스트들은 연준의 금리 인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내년은 1%포인트 인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기에도 비트코인은 올랐었는데요. 금리가 인하하면 더 오르겠죠. 내년에는 기대감이 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내년 반감기 이후 공급 부족으로 10만 달러 넘어설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나스닥 상장 중국계 채굴계 제조사 카난 부사장 데이비스 후이가 내년에 예정된 네 번째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보상이 블록당 6.25로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비트코인 공급이 크게 감소할 것인데,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은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을 하고 있죠. 반감기 이후 내년 4월달 반감기 이후에 채굴업계 옥석이 가려질 것이고, 또 미국 내 채굴업체들이 높은 전기료와 관리 비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 4월로 예상된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은 14만 8천 달러까지 급등할 것이라고 암호화폐 헤지펀드 판테라 캐피털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내년에는 반감기가 있고, 그리고 금리 인하도 점쳐진다고 한다 그러면 내년의 상승은 당연하게 따라올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잘 봅시다. 던힐 패밀리 오피스에서 암호화폐 약세장을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아무도 투자하지 않을 때 투자한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남성용 고급 액세서리 및 담배 메이커 던힐의 설립자 알프레드 던힐의 고손자인 피에르 던힐이 암호화폐 약세장으로 업계가 고질하고 있는 지금이 암호화폐에 대한 역투자가적 베팅을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약세장에서 매수를 해야지 강세로 돌변했을 때 나중에 따라잡기를 하겠습니까? 이 더닐 패밀리는 자회사 더닐 벤처스와 더닐 파이낸셜을 통해서 우선 3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밝혔네요. 나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반대로 하고 싶다. 지금의 약세장 분위기는 내가 투자를 모색하는 이유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과 반대로 하고 싶다. 여러분, 어떤 편을 서고 싶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같은 많은 사람들 대중이 향해 가는 길을 가겠습니까? 아니면 대중과 반대로 가겠습니까? 남들이 가지 않는 뒤안길에 꽃길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말씀드릴게요. 남들이 가지 않는 뒤안길에 꽃길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약세장 분위기에서 투자를 모색을 해야 됩니다.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저점은 계속 높아지고 있고 고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점도 높아지고 있고 고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크게 상승했던 이 흐름 기억하시죠? 자, 고점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비트코인을 사시겠습니까? 언제 암호화폐 이 가상자산을 매입하려고 하시나요? 4만 달러 넘었을 때요? 5만 달러 넘었을 때요? 이때 뒤늦게 매수를 할 것이 아니라 더닐 관계자가 얘기했듯이 약세장에서 사는 겁니다. 약세. 눌렸을 때 사는 겁니다. 눌렸을 때. 매수와 매도의 포지션을 적절하게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대응해야 될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비트코인 반감기가 내년에 4월에 주어집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또 금리 인상의 공포의 시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FTX발 매도 압력이 있는 시기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접근한다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에 접근하는 그러한
내용 접근법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겠죠. 아무도 모르는 진실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남들이 투자 자산, 위험 자산이라 생각하면서 기피를 하고 약세장을 못 견디고 떠날 때 우리는 무엇으로 봐야 되냐면 비트코인을 생존 수단으로 봐야 된다는 것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단 한 개라도 갖고 있을 때, 비트코인 단 한 개라도 갖고 있을 때 이것이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을 나중에 아시게 될 겁니다. 비트코인은 위험 자산이 아니라 생존 수단입니다.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진실이 무엇일까요? 그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면 하단 더 보기 클릭하셔서 무료 차트 분석방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셔서 무료 차트 분석방에 입장할 수 있는 길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에 대한 진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남들이 모르는 진실을 더 알아가실 수 있는 길을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